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기간 운영 부분입니다. 서류들이 주를 이루니까 팁하고 같이 매뉴얼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가지표 3번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간 운영에 반영합니다. 점수 1점짜리고요.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평가 부분뿐만 아니라 회계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단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코드, 2번 코드,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관이죠. 네네. 이 부분들을 판단을 할 때 일단 인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원 구성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간 운영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시설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1번 지표 확인 방법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되고 외부 인사 3개 분야 이상을 포함하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위원 중에 후원자 대표 지역 주민을 합해서 2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구성을 좀 해주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서류로 확인한다, 기록으로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운영규정 있으시죠? 운영규정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적어 두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운영위원들 표시를 해서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으시고요. 그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후원자 대표라든지 각각 인원들 구성만 제대로 해주시면 문제가 없는 항목입니다. 기준 2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 인사 중에서 한 명이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회의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보통 굉장히 딱딱하게 적으시잖아요, 문어체로. 굉장히 딱딱하게 적으시는데, 저는 구어체로 적는 거 굉장히 괜찮다 생각합니다. 구어체라는 건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실질적인 것을 적어서 작성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여기 문어체로 써야 된다, 구어체로 써야 된다는 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발언 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되어 있죠. 그래서 발언 내용이 나오는 구어체가 굉장히 수월하게 작성될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외부 인사 이상, 외부 인사가 얘기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구어체로 좀 작성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기준 3번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간 운영 등에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이게 당연해요. 사실은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간 운영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기간 운영에 반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틀만 아시면 사실 그렇게 어려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시를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영위원들 회의록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권익 향상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회의를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해놨고, 그리고 거기에 보호자 대표, 전문가까지 다 나와서 외부 전문가까지 다 바른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어르신 서비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직원들의 권익 향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 적혀 있는 걸로 사실 이제 지금 예시를 하나 올려놨네요.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요. 저는 뒤에서 이미 교육을 다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선은 직원 권익 향상, 그 다음에 수급자에 대한 노인 인권, 이 두 가지는 일단 적고 시작하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가령 이런 겁니다. 연별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 4분기에는 보통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 그때그때 분기말마다 필요하면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적립이라든지 아니면 전출이라든지 회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필수 사항들이 분기별로 할 얘기가 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자의 안전과 수급자의 인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 직원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고 생각을 하시면 점수도 잘 나오거니와 실제로 회의를 할 때 굉장히 풍성해진다. 회의 내용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외부 인사의 의견이 꼭 나오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회의를 할 때 소속 단체에 해당하는 직위와 내용들, 참석 유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지침 자체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원래는 사실 운영위원회 자체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만 원래 인정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 부분은 비대면도 인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들은 사실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위원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다루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구성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원 구성을 못해가지고 점수를 못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회의록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는 아까 해결을 좀 해드렸어요. 구어체로 좀 작성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좀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회의 내용이죠. 회의 내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기 내용이 밑에 써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 운영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의 사항, 이건 이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시설 거주자의 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시설 종사자 거주자의 인권보호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시설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들, 그 밖에 시설의 자기 운영에 회의에 붙이는 사항들, 이렇게 해서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는 매번 분기 때마다 하실 일들이 계속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회계에 대한 내용들을 꼭 넣어주셔라. 회계에 대한 내용들. 회계에 대한 내용들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 이런 겁니다. 회계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예산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한 사항, 추가 경정에 대한 예산 사항,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사항. 굉장히 많아요. 예, 차입금이면은 이게 장기인지, 뭐 단기인지, 그리고 뭐 전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얘기는 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돈이 부족해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전입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거. 잉여금에 관한 사항, 잉여금에서 전출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건 뭐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예. 그런 부분들, 회계에 대한 사항들도 다 구성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내용 자체가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기별로 할 얘기가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점수 받기가 어렵지는 않은 항목이다. 예. 기본만 지켜주세요. 네, 그럼 점수 나옵니다. 네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